백스컴. 수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실장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 뭐 별다른 건 없었고요. 또 그래픽카드 시장이 개판이 되다 보니까 좀 멘탈이 나갔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재고 좀 있고 만들고 싶던 PC들 좀 만들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것저것 막 세팅하고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인값 모르고 재고가 슬슬 빠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싹 다 사라져가지고 그래픽카드 한 장 구하려면 진짜 여기저기 전화 막 굴려서 뭐 사정하다시피 해야 막 재고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손을 놓고 있었네요. 재고가 있던 상황하고 현 상황하고 불과 뭐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한 1, 2주? 그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참 대응하기 어렵네요. 아마 PC 구입을 예정하고 있던 분들, 가격도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사려고 했던 분들은 아마 지금 아주 짜증이 난 상태가 됐을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업로드하려고 했던 감성 PC들을 또 밀리게 되었네요. 그래서 뭘 해볼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숙제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스템은 옆에 있는 이 PC고요. MSI 부품들로 제작이 된 시스템입니다.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또 케이스, 또 파워 서플라이, CPU 쿨러 이렇게 5개 대부분의 부품들이 전부 MSI 부품들로 제작이 된 PC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MSI 제품군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쿨러가 나오더니 이젠 파워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램만 나오면 뭐 CPU 빼고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일단 시스템 영상 보여드리고요. 부품 소개랑 게임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의 올블랙 컬러로 제작이 된 시스템이고요. CPU는 AMD에서 새롭게 출시한 젠3 APU 모델이죠. 5600G 세잔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탑재하고 있는 CPU로 그래픽카드를 따로 장착하시지 않아도 구동이 가능한 CPU예요. 지금은 그래픽카드를 장착해 놓은 상태인데 이따가 게임 테스트 할 때는 내장 그래픽일 때 또 그래픽카드를 장착했을 때 두 가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코 12스레드의 젠3 CPU에 베가7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거든요. 요즘처럼 그래픽카드 금액이 막 미쳐 날뛰는 이런 상황에 딱 존버용으로 적합한 그런 CPU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성능 프로세서에 내장 그래픽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5600X급 성능에 그래픽 코어도 좀 더 개선이 된 모델이 들어갔으면 진짜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5600X 대비 CPU 클럭도 약간 낮아졌고요. 제일 중요한 L3 캐시가 낮아지는 바람에 CPU 성능이 5600X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PCI 익스프레스도 4.0이 아닌 3.0을 지원한다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이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고자 할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CPU가 세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된다면 좀 더 좋은 APU가 나올 수 있겠네요. 존버용 CPU냐 아니면 뭐 고성능 사무용 PC로 쓸 것이냐 정도로 이 CPU의 용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보드는 MSI B550M 박격포가 장착이 되었네요. 박격포는 8+2+1 페이지로 좀 전원부가 굉장히 튼튼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메인보드 중 하나고요. 또 그 전원부 주변에 방열판들 역시 꼼꼼하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M.2 1번 슬롯에는 기본적으로 방열판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요즘 NVMe SSD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때 방열판 추가로 구입 안 하셔도 기본 제공되는 방열판만으로 충분히 발열 해소가 가능하니까 따로 구입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장착한 5600G와 같은 내장 그래픽 코어를 갖고 있는 AMD CPU를 장착했을 경우에 I/O 포트 단자 쪽에 있는 DP 포트랑 HDMI 포트 두 개를 사용해서 듀얼 모니터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4K 출력도 둘 다 가능하긴 하지만 HDMI 포트 같은 경우 4K 출력 시에 주사율이 24Hz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좀 어렵다 보고요. DP 포트의 경우 4K 60Hz를 지원을 합니다. 뭐 FHD나 QHD 모니터의 경우 듀얼 모니터 구성은 전혀 문제 없겠네요. 메모리는 G스킬 트라이던트 G RGB 모델로 16GB 구성이고요. 3200클럭
녀석의 CA16 값을 갖고 있네요. 8기가 2개를 장착을 해줬고요. 삼성 램보다 뭐 당연히 비싸기는 한데 CL 값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게임 성능을 얻으실 수 있고 G스킬만의 LED 감성하고 방열판까지 부착이 되니까요. 뭐 가성비 좋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 시금치 램 쓰시는 게 딱 좋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좋은 램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G스킬 램이나 이런 튜닝된 XMP 램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SD는 SK 하이닉스 골드 P31 모델이고요. 500기가 NVMe SSD입니다. TLC 방식으로 PCI Express 3.0 규격을 사용을 하거든요. 뭐 500기가 정도 용량이라고 하면 뭐 윈도우 깔고 게임 좀 깔고 각종 프로그램 설치하셔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 공간이니까 가장 많이 나가는 용량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픽 카드는 MSI RTX 3060 벤투스 2X OC 모델을 장착을 해줬고요. 뭐 당연한 듯이 LHR 제품입니다. LHR이라고 완전 방심을 하고 있었죠. 근데 뭐 최근에 한 70%까지 뚫렸다는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레이븐 코인을 돌리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3060도 안전지대가 아니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060은 그나마 시장에 재고 좀 여유가 있던 모델이거든요. FHD 해상도로 게임을 하실 때는 딱 이 정도만 장착해놔도 뭐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카드라서 이 카드 금액만 좀 낮아지면 PC 구입하실 때 좀 부담이 덜했는데 이 가격대가 한 60만 원대까지 좀 이렇게 내려가서 좀 안정이 되는가 싶더니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올라버렸죠. 그 오른 상황에서도 물건 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참 문제네요. 차라리 물건이라도 많이 들어오면 마진이라도 줄여서 그냥 박리담회식으로 많이 파는 그렇게 팔아도 될 텐데 가격도 비싼데 물건은 얼마 없으니까 싸게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벤투스 모델은 상위 모델인 게이밍 X 대비해서 클럭이 약간 낮아졌고 뭐 LED라든지 쿨러가 좀 다른 편인데 가성비를 찾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LED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모델이 벤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강력한 쿨링 성능에 좀 LED도 들어가고 백플레이트도 좀 더 멋있고 그런 걸 원하신다면 게이밍 X 모델을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 역시 옆에 있는 이 제품입니다. MSI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고요. MPG Quiet to Do 100S 모델이네요. 저소음 컨셉으로 출시된 모델이고요. 그래서 상단하고 또 우측면 또 전면부 이렇게 흡음재 패널이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열어놨는데 이 좌측면은 스윙도어 방식으로 강화 유리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뭐 열기 편하고 안에 있는 부품들 청소하거나 부품 교체하실 때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이 측면부랑 케이스 하단부에 좀 은은하게 들어오는 타입이라서 좀 작업하시는 분들께서 케이스 좀 조용하고 LED도 좀 최소한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딱 알맞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케이스 전면부에는 240mm, 280mm, 360mm 라디까지 모두 장착이 가능하고요. 또 상단에도 240, 280, 360 라디 모두 장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단부에다가 수냉 쿨러를 장착했을 경우엔 지금처럼 흡음재 패널을 부착을 했을 때 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음을 최소한 억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랭 쿨러를 장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수냉 쿨러 라디를 전면 쪽으로 빼주시면 상단부까지 깔끔하게 흡음 패널로 막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케이스 상단부에는 USB 3.2 Gen2 타입C 포트를 포함해서 뭐 USB 포트들이 있고요. LED 전환 버튼이랑 팬 RPM 조절 버튼이 있거든요. 이 100S 케이스에는 RGB랑 팬소 컨트롤이 가능한 허브가 기본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컨트롤러에 장착된 팬들은 케이스 전면부에 버튼을 통해서 RPM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 제공되는 팬이 후면부에 이 120mm 팬 하나예요. 전면부에도 좀 추가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가격은 10만 원이 좀 넘는 금액대라서 뭐 저렴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좀 저소음에 뭐 부품들 장착했을 때 수냉 쿨러라든지 확장성 좋고 MSI 감성까지 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Quiet to Do 100S 케이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MSI MPG A850GF 80 플러스 골드 제품입니다. MSI에서 파워 서플라이까지 나왔어요. 850W 전격 제품으로 무상 AS가 10년간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이 10년간 AS 기간 동안 제품의 불량이 발견이 되면 리퍼 제품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가격대에는 MSI 로고를 박은 것 치곤 10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나름 가성비 있게 나오는 것 같고요. 풀 모듈러 방식이라서 원하시는 케이블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PU 쿨러는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제품이고요. MSI MPG 코어 리퀴드 K240 수냉 쿨러입니다. 온라인 가격 기준으로 20만 원이 조금 안 하는 금액이에요. 저렴한 수냉 쿨러는 아니지만 제품 자체 스펙이 굉장히 좀 고스펙으로 들어가 있어서 가격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편입니다. 톡스 4.0 팬에 LED 점등하고요. 중앙에 보이시는 이 2.4인치 LCD 패널이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 패널에 지금처럼 그냥 이미지를 띄워놔도 되고 뭐 원하시는 이미지 전부 다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요. 뭐 CPU 온도라든지 클럭이라든지 그런 PC 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게임 하시다 보면 PC가 열이 받으면 팬들이 갑자기 우웅 하면서 빨리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와, 몇 도인데 저렇게 돌지?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CPU LCD 패널에다가 뭐 클럭이라든지 온도를 띄워 놓으시면 아, 지금 저 정도 온도에서 이렇게 도는구나, 그렇게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물론 MSI 애프터버너를 켜놓으시면 모니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육안으로 바로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재미가 있는 수냉 쿨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PU 블럭 쪽에 지금 작은 팬이 내장되어 있어서 전원부 쿨링 쪽까지 가능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AS는 쿨링 팬 포함 5년이네요. 보통 PC 교체 주기가 3년에서 5년 정도니까 PC 사용하시는 동안은 뭐 AS는 계속 간다고 보시면 마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사 상급 수냉 쿨러 성능에 전혀 뒤지지 않는 상태의 뭐 LCD 패널이라든지 뭐 MSI 감성까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K240 또는 K360 쿨러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라 그런지 부품 소개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 테스트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MD 5600G 세잔 CPU에 내장되어 있는 베가 7 그래픽 카드로 돌렸을 때, 또 지금처럼 MSI 3060 벤투스를 장착했을 때 두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해상도는 FHD, 게임은 로스트 아크랑 오버워치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5600G로 존버를 탔을 때 어느 정도 게임 성능이 나오는지, 그렇게 쓰다가 또 그래픽을 장착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뭐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로스트 아크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장 그래픽으로 돌렸을 때 옵션하고 그래픽 카드를 추가했을 때 옵션하고 똑같이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용도에 맞게 옵션은 달리 해봤고요. 로스트아크 영상부터 보여드릴 텐데, 내장 그래픽으로 했을 땐 하옵이고 3060을 장착했을 땐 풀옵션입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3060의 경우에는 뭐 풀옵션으로 해도 뭐 당연하겠지만 프레임이 아주 잘 나오고 깔끔하게 돌릴 수가 있고요. 궁금하셨을 만한 5600G 내장의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이 한 41 정도가 나왔거든요. 좀 이렇게 프레임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힘드실 텐데, 이거를 뭐 되게 잘 돌아가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장 그래픽이 이만큼 돌아가고 있다는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존버 의지가 강력한데 게임은 또 하고 싶고, 그런 분들, 좀 참아내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뭐 이 정도면은 게임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이 좀 민감하시다면 돌리면 돌릴수록 그래픽 카드를 빨리 사고 싶어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냥 아예 못할 수준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사양이 좀 더 낮은 오버워치 영상 보여드릴게요. (3060은) 풀옵션이고 5600G 내장 그래픽 카드는 중옵으로 돌려봤습니다. 3060은 뭐 RTX 3060을 장착했을 때는 풀옵션으로 해도 평균 160프레임에 하위 1%도 110프레임이 넘어가고 있어서 뭐 1441Hz 모니터 쓰셔도 뭐 당연하겠지만, 아주 당연하겠지만 잘 돌아가고요. 베가 7 내장 그래픽 카드의 경우에는 중옵으로 했을 때 평균 57프레임에 하위 1%가 37프레임이 나와줬거든요. 로아보단 잘 돌아가긴 하는데 FPS 같은 경우는 정말 프레임이 중요한 게임이긴 하죠. 역시 오버워치도 뭐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다. 다만 욕심을 내거나 눈이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중옵으로 돌려봤기 때문에 하옵으로 돌린다면 프레임은 당연히 좀 더 상승을 할 거라서 그냥 뭐 한두 달 그래픽 카드 없이 버틸 건데 그때 잠깐 해보고 싶다, 뭐 그 정도 시선으로 접근을 하고, 야 내장 그래픽인데 이렇게도 돌아가네? 그렇게 하시면 만족을 하실 거고요. 그래도 좀 게임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 최대한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실망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그래픽 카드 사태가 뭐 단기간에 끝날지 장기간으로 갈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저희한테 카톡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금 살까요? 나중에 살까요? 그래픽 카드 가격이 더 오를까요? 언제 내릴까요? 그거를 알면 제가 떼돈을 벌었겠죠? 저도 전혀 모르고요. 그냥 더 올랐을 땐 이렇게 해야지,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대처만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용도, 예산, 뭐 버틸 수 있는지 못 버티겠는지 그런 것들 요즘에 정보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고요. 뭐가 맞다 말씀드리기엔 너무나도 모든 것이 불투명하네요.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코시국 건강관리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95% 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스컴 박장이었습니다.